도스토옙스키의 작가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그 앞서서 조셉 프랭크의 도스토옙스키 평전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찍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다. 뭐냐면 바흐진의 도스토옙스키 시학의 제문제입니다. 영어본도 제가 갖고 있는데 영어본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읽을 때는 이제 러시아어본으로 읽는데 제가 갖고 있는 러시아어본은 도서관에서 제본 뜬 건데 프라블렘이 빠에치키 다스타옙스코버 제목은 굉장히 평범해요. 도스토옙스키 시약의 제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건데요. 이제 1979년에 모스크바 사베츠카야 러시아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나온 책인데 진짜로 이제 이게 뭐야 손때 묻은 어릴 때 이제 제본을 떠가지고 석사 논문 쓸 때 해가지고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열심히 줄치면서 읽은 책이라 이거를 제가 갖고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그 다음에 검정색 정장으로 장정으로 정장이 아니고 검정색 이제 장정으로 그 바흐진 전집이 나오고 거기에도 물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책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할 때는 항상 이 책을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복사도 하면 안 됩니다. 저작권에 걸립니다. 근데 이제 그 바흐진은 그 자체로도 되게 유명한 이제 학자 단순히 뭐야 문해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자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하고 이제 바흐진의 저작에서 상대적으로 초반에 있는 게 이제 이 도스토옙스키 시학의 제문제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흐진이 도스토옙스키의 다성학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대화성, 그다음에 카니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쭉 분석을 하죠. 이것도 처음에는 창작의 제문제로 냈다가 나중에 이제 시학의 제문제로 바꾸고 그리고 말년의 메모에서도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좀 보면 내용이 서로 모순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큰 맥락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그 키워드들 뭐 다성학이라든지 대화성이라든지 뭐 문턱의 시간 뭐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 장르의 특수성 그 뭐 매니페아 풍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관념인 그런 용어들이 다 바진 이제 이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 어,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이 피해갈 수 없는 도스토옙스키 연구자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이제 모범적인 그런 이제 연구서이고요. 작가일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작가일기를 보려고 해도 또 이 책을 봐야 돼서 제가 지금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작가일기는 뭐냐면은 제목은 작가일기인데 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일기 이런 식의 일기가 아니라 어, 일기가 아니라 그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그 악령까지 쓰고 나가지고 미성년까지 썼나? 그 즈음에 이제 그 시민이라는 잡지에 조그만 지면을 하나 할애봤습니다. 편집장이었거든요, 거기. 그게 이제 원래 돈 대주는 사람은 메시엘스키 공작, 그러니까 돈 있는 공작이고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그걸 이렇게 편집하면서 자기 지면을 하나 가지고 거기다 칼럼을 쓰는데 그게 드니에브닉 피사칠랴 다이어리 오브 라이터인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게 그 여러 가지 칼럼을 이제 실는 지면이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단순히 돈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물론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도스토옙스키 이제 전업 작가이기도 했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글 쓰는 데 있어서 요즘 같은 뭐 유튜브 이런 것도 했겠죠. 그거 외에 뭐가 있었냐면 원래 그 도스토옙스키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를 장관을 했고 브레미아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정관 폐간돼서 에뽀하 세기를 또 창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형도 죽고 뭣도 하고 해서 이제 완전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 항상 저널리즘의 꿈이 있는데 소설 속의 인물들을 봐도 라주미인도 그런 꿈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까라마조프와 형제들을 보면 라키친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저널리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년에 가서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메시엘스키 공작한테 지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하다 보니 또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남 밑에서 잘 일을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 좀 잘 못하더라도 자영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성격인지라 결국에 이제 둘이 트러블 생겨서 나왔는데 작가 일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자기가 아예 단행본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지면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독자의 호응을 얻어서 많이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소설보다 이게 더 수입은 좀 짭짤했던 걸로 그렇게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편집, 뭐 경영, 기획 이런 문제는 마누라가 부인이 좀 도와줬던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봤는데 오랜만에 21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작가 일기가. 그리고 쭉 가가지고 27권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빽빽하기가 이제 이런 빽빽하기가 그래서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작가 일기는 개인의 그런 사적인 기록인 일기가 아니라 저널리즘,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신문 칼럼에 제일 가깝다라고 했는데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굉장히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나 이정구투? 맞아요. 막 이제 싸우고 막 육두문자가 오가고 막 이런 식의 설정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그거를 즐기면서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자기가 이름도 이렇게 이제 알리고 인기도 끌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외적인 요소보다는 작가 스스로 그런 걸 되게 즐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현안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 자기가 딱 쓰잖아요. 쓰면은 또 막 비난이나 뭐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난에 대해서도 또 다음 호에 또 글을 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어, 예를 들자면요. 그 게르젠이라는 그 러시아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은 또한 사생아였나 봐요. 근데 그 딸의 엄마는 오가료프라고 이제 다른 또 이런 사상 운동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인지 여자친구인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가 하나 태어났던 모양인데 요는 뭐냐면 이 아가씨가 이 여성이 자살을 해요. 이거를 보고서 도스토옙스키가 또 욱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중년 넘어서도 글을 쓰는 사람들, 뭐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다 똑같은데 그 욱하는 거를 계속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게 가라앉는데 줄어드는데 짜증은 많지만 생산적이지 못한 짜증은 많이 내게 되지만 이런 식의 생산적인 흥분, 영감, 열정 이런 건 많이 잃어버리는데 확실히 이제 대가들은 그렇지 않구나 싶은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욱해가지고 진짜 불쾌해가지고 하나 이제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자살 이래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칼럼을 하나 쓰는데 이렇게 짧은 거였나 해서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고 다시라 하면 이게 이제 옛날에 유학했을 때는 제가 이거를 쭉 이렇게 훑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7권이나 되고 해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분량은 아닌데 돌아온 다음에도 이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당시 이제 학진에서 번역을 하면 돈을 많이 줬는데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해볼까 싶어서 이거를 꾸며봤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6, 7권에 해당하는 분량인데다가 발췌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너무나도 분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인데 이게 그 당시 도스토옙스키와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내용. 왜냐하면 이건 좀 뜨거운 감자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윤석열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시민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했는데 자꾸만 또 유시민을 또 못 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작가로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뭐에 대해서 얀센 백신을 뭐 어떻게 부스터샷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쓴 거라 이거를 추려가지고 번역을 한다는 것이 좀 되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일이겠다. 하지만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영어본도 뒤져보고 했었는데 영어본은 완역본이 있습니다. 이 작가 일기가. 그래서 이제 문화의 수준차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지점이었죠. 요는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까지 하려고 했으나 이제 그거는 그냥 완전 포기하고 그냥 이제 훑어보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그 게르젠의 딸의 자살에 대한 이제 작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목은 두 자살인데 내가 이제 어쩌다가 어떤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삶의 우스꽝스러움이라든가 어떤 현상을 뭐 규정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서론이 한 장 정도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김에 내가 얼마 전에 이제 들은 한 가지 이상하고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자살이 떠올랐다. 이게 여름에 들은 얘긴데 한 서너 달 전에 이제 들은 얘긴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이 자살은 모든 것이 안에서 보나 밖에서 보나 다 수수께끼다. 근데 내가 이 수수께끼를 되게 풀어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살자는 20서너 살이 넘지 않은 이제 젊은 처녀이고 아주 유명한 러시아 그 망명객의 딸이다 했는데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이제 게르첸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태어났지만 피는 이제 그 러시아인이지만은 교육상으로는 교육을 받은 걸로는 뭐 거의 유럽인인 그런 아가씨.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자살을 지금 그 빠치지 우제 쌉셈 니루스카야 빠바스피타니요 교육을 이제 유럽에서 받았으니까 얘는 거의 러시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된 거는 얘가 유럽에서 자란 것도 있다라는 암시를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신문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되게 희뿌옇게만 이제 언급이 됐지만은 디테일이 아주 흥미롭다 하고 이거를 인용을 했는데 그녀는 이거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녀는 솜을 클로로포름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걸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감고 붕대 감듯이 침대에 누웠고 딱히 의미를 나 그렇게 죽었고 죽음에 앞서서 유서를 남겼다 하고 유서도 또 인용이 돼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자랐으니까 불어로 이렇게 쓴 유서인데요. 슈망베 앙트팡드 엉롱 보야지.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해석이 돼요. 간신히 긴 여행을 내가 떠나려고 한다. 그래서 시슬라느 헤이시빠 이게 성공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그 도스옙스키가 번역해 놓은 이제 러시아어를 참고해가지고 그러면은 다들 그 죽은 자들 사이에서 내가 부활한 것을 축하하도록 하라. 모여서 그리고 스 바칼롬 클리코인데 이 클리코 잔을 들고서 클리코가 뭔가 했는데 샴페인인가 봐요. 나중에 다른 글을 읽어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아니 성공하면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면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성공하면 시슬라 헬시 슈프리 껑르블레스 앙트레크 뚜따페 모흐트 비스킬레트에 데자그레아블 드스 헤베이에 당성 세게이 야 이게 묘지인가 보네요. 스테흐 테흐는 땅이니까 땅 밑에서 자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은 내가 부탁하는 건 딱 하나다. 나를 묻어달라. 언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신한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나를 묻어주십사 부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은 땅 밑에서 관 속에서 눈을 뜨면은 깨어나면은 그건 정말로 기분이 더럽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이탈릭체로 스냅바식 그것은 멋지지 않다. 오친 다신 이 시가르나 보이지 정말 이제 꼴사나울 것 꼴불견일 거다 이제 이런 건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번역까지 해가지고 도스옙스키가 쓰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견해를 이제 썼는데 이제 너무나도 거칠고 조잡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도전, 분노, 악이 이런 게 느껴지는데 노나슈도즈 도대체 뭐에 대한 악이란 말인가? 그게 이제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말하자면은 되게 그 쿨하게 미학적으로 이제 죽은 거잖아요. 차가운 어둠과 권태 때문에 이제 아마 그녀는 죽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어떤 고통을 느꼈다면 그거는 동물의 공포하고 고통하고 비슷할 거다. 공기가 없어가지고 숨이 막혀서 그냥 죽는 거하고 비슷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게르첸 딸의 자살 얘기를 썼죠. 근데 아까 그 20서너 살이 넘지 않으니라고 했는데 다음 호에 쓴 다른 글을 이게 지금 23호인데요. 이게 24권에 이제 있는 다른 글을 보면 17세 내가 잘못 알았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고2, 고3 정도 되는 여고생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근데 이런 일들이 가끔씩 뉴스에 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저널리즘
당시 러시아가 이랬나 싶은 게 자살 방법을 솜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적신 다음에 이렇게 두르고 죽은, 우린 보통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아질산 나트륨을 다량 구매하고 이러면, 아질산 나트륨은 소세지 같은 거에 넣는 건데 그거가 자살에 사용된다고? 아,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언급을 안 하는데 여기서는 언급을 했고,